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멘토 나와 계시고요. 화이트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염정 멘토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조만간 뭐 큰 행사를 연다라는 소식이 있죠.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아마도 중저가 라인업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의 영업력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2차 전지 전체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같이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멘토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일단은 시장은 1월 달 이후로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섹터가 지속적으로 주도 섹터를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테슬라의 역할이 좀 주요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3월 1일 국내장은 좀 하루 쉬어가지만 3월 1일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올 테슬라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에 따라서 또다시 또 한 번 더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인베스터 데이에서 가장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저가형 모델, 또 베이비 테슬라라고 불리는데요. 뭐 3천만 원대 저가형 모델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추가적으로 올해 2월 초에 테슬라가 모델 두 가지에 대해서 가격이나 정책을 벌였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모든 모델들이 보조금 지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3천만 원대 저가형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전기차의 수요의 확대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전기차 업체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반값에 대한 전기차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생산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터리라든지 내구재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자동차에 쓰이는 웬만한 부품들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보다 전기차 생산 쪽에서 영업이익률도 기존에 훨씬 더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전기차에 대한 가격 인하를 먼저 좀 선행적으로 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테슬라 이번에 반값 전기차가 나오고 나면 추가적으로 전기차 업체들이 저가형 모델들에 대한 좀 드라이브가 좀 더 강하게 걸릴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리고 또 전기차의 대부분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또 배터리 가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에서는 반값 전기차를 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배터리 쪽에서 어떤 식으로 또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들이 좀 맞물리면서 2차 전지 섹터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택 멘토께서는 그 인베스터스 데이라고 하나요? 이제 테슬라에서 내일 개최하기로 돼 있는 이 행사에 뭐 지금 저희가 중저가 라인업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시장에 있더군요. 어떤 것들 예상되고 있나요? 뭐 몇 차례 했었죠. 이번 제가 세 번째고요. 네. 예전에는 뭐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기가 팩토리 이야기도 나왔었고 로봇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고 이번에 뭐 화성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마는 뭐 저기 가장 미래지향적인 인물인 앨런 머스크가 내일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따라서 사실 경쟁 관계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앞으로 정책이 좀 많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높다라고 네. 보여지고 반대로 얘기하면 뭐 알던 얘기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되려 뭐 테슬라라고 해서 주가 변동성이 없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다 아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네. 최근에 오른 만큼의 오름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과 일정이 좀 잡혀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되려 조심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대감과 이벤트로 접근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늘 그렇듯이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픽업 트럭이 한 2, 3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도 아직 시장에 나오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반값 전기차를 하면 라인업이 확고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트럭서부터 이제 뭐 아반떼급의 전기차가 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수요와 판도는 바꿀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도 이에 경쟁작을 좀 내보내려고 하고 있죠. 네네. 기아에서도 이제 전기차 저가형 모델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처럼 전략 구도가 좀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오늘도 일부 업체들을 보면 원가 경쟁력을 좀 갖추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수주 소식이 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테슬라도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좀 갖추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저가 라인업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이제 대중화로 완전히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기차도 가격을 좀 낮추고 이게 또 미국의 IRA나 뭐 이런 데 확실한 혜택을 보게 만드는 것도 있을 테고요. 우리나라도 가격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전기차에 그런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차한테는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주가가 오른단 말이죠. 현대 기아부터 주가를 조금 봐주시겠습니까? 염정 멘토부터 좀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에 대한 만약에 뭐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단기적으로는 경쟁 업체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전기차 시장의 좀 확대가 좀 더 빠르게 촉진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비단 경쟁사들의 어떤 위험 요소라고까지는 좀 볼 수 없겠고 그렇게 될 경우에 말씀드린 이제 전기차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인하시키는 부분 어떤 식으로 단행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제 배터리 쪽에서의 또 승부를 걸어야 되고 배터리 쪽에서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또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관련된 소재들의 움직임도 저는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뭐 현대 기아차에도 뭐 어떤 단독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의 흐름 그리고 지금 뭐 전기차 2차 전지 섹터 전체에 대한 흐름이 좋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도 일단 그의 움직임에 좀 같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정도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현대차가 지금 17만 7천 원대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18만 원대에 대한 돌파가 좀 쉽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현대 기아차의 네. 주가가 뭐 단독으로 어떤 신규 모멘텀이 나오지 않기 전에는 일단은 지금도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반등의 영향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씀이세요. 어쨌든 현대차는 21선 부근을 기점으로 해서 무너뜨리지 않고 잘 또 그걸 타고 올라가는 모습도 있는데요. 이기택 멘토께서는 오늘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LNF입니다. LNF 얘기 좀 해보죠. 일단 테슬라하고 3조 원 넘는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한 호재죠. 오늘 주가 확 올랐다가 조금 이제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사실 LNF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 이어서 대형 호재를 보였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부품 조달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행보 중에 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이야기가 지난해 말서부터 계속해서 나왔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결실을 가장 먼저 맺은 게 LNF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뭐 대형 호재가 1월 말 정도에 나왔는데 삼성 SDI 향으로 이제 양극재 40조 원 사상 최대 그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있고요. 이번에 LNF는 내년도 말이죠. 뭐 시계열로 따지면 가장 앞서 있는데 3.8조 원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음으로써 결국에는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는 소재를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시장에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나오자마자는 주가가 되려 오르지 못하고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해석해 보면 이러한 성장이 지금으로서 끝날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서 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좀 달고는 있지만 이게 규모나 미래의 성장성을 생각하면 향후에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럼 양극재 쪽으로 양극재에서 이제 전고체로 한번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염정 멘토께서는 오늘 삼성 SDI 전고체 이슈로 지금 주가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도 관련주들이 있던데 좀 봐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전고체 배터리는 뭐 꿈의 배터리라고도 불린다고 하고요. 이제 전해질을 이제 지금 현재 액체에서 고체 형태로 이제 바꾸는 고체 형태의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화재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밀도 면에서 이제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우리가 뭐 배터리 업체들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사실 아직까지는 양산에 성공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꿈의 배터리라고 좀 불리고 삼성 SDI가 이제 이에 대한 시험 생산 라인을 지금 준비 중이고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이에 대한 라인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기사화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일대일 또 관심을 가졌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이수화학 관련된 종목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화리튬에 대한 부분을 생산하는 설비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주로 오늘 좀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 여전히 지금도 이제 일단 상승세 장 초반의 상승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밀린 상태에서 횡보를 하는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리상으로도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일단은 어떤 기대감만으로 일단은 뉴스에 편승해서 주가가 좀 상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변동성을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뭐 관련해서 오늘은 뭐 장 초반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 중에서 오늘 뭐 폐배터리 관련 움직임들도 좀 세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또 어제 있었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에 대한 어떤 이런 또 뉴스가 또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소재주, 양극재 회사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소재단에서의 원재료 확보를 통한 생산 설비의 확보를 통한 원재료 절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를 안정적이고 질 좋은 원재료를 또 셀업체라든지 완성차 업체 이렇게 테슬라 같은 업체에 직접 납품을 할 수 있는 이런 밸류 체인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에게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2차 전지 내에서의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주 소식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연초부터 좀 대기하고 있었던 수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강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거죠. 시장에서는 의미 없이 가지는 않았을 거다. 뭔가 이렇게 뭐 대통령도 그렇고 어딘가를 가려면 그게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도 전고체 생산 라인 쪽을 가본다는 거는 뭔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서 확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택 멘토께서는 올 하반기에 전고체 상용화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고 방금 전에 이제 이수화학 말씀하셨거든요. 그 외에는 전고체 하면 또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종목은 없나요? 예, 뭐 사실 미래의 배터리고 최근에 들어서 포드와 배터리 문제가 네네. 우리 국내 기업에 있었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일주일 만에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해결을 했다라고 하지만 화재로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안전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해질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성이 좀 있죠. 그래서 고체로 바꾸게 되면 화재 위험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한 거고 이게 연구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해 왔는데 이제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사실 저는 재무제표를 봅니다만 그러한 것보다 미래 꿈을 먹고 있는 주식이 차트상으로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수화학이 가장 센 이유가 이제 그런 전고체 배터리에서 특화된 업체였고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시세 분출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가 이수화학 쪽에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에서 일단 테마주 성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수화학이 가장 앞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수화학은 좀 올라타도 되겠습니까? 네, 다른 업체들은 어떤 걸 하다가 전고체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이 모멘텀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사실은 2차 전지하고 관련된 주제입니다. 유럽판 IRA 발표가 임박하면서 다시 폐배터리와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관심을 주문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염정 멘토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같은 경우는 핵심 광물 확보
대한 또 계속해서 정부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제 중국의 원재료에 대한 그 비중을 줄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각국의 뭐 염호라든지 광산에 대한 뭐 계약건이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이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을 통한 원재료 확보가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대한 각국의 정부들의 이제 주도권 싸움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는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에서는 유럽의 CRMA에 대한 어떤 법안 개정 그에 대한 좀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3월인데요. 그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제 배터리 내에서 재활용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그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부분이 핵심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우리나라 업체들이 유리한 점은 이거죠. 폐배터리 시장에서 원재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확보, 결국은 이제 셀업체와의 관계가 또 확보된 기업이어야 되고요. 셀업체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 생산에서 나오는 불량품인 스크랩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네. 실제로 이제 완성차 업계라든지 셀업체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폐배터리 업체들이 우위에 좀 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을 때는 일단 원재료 수급에 대한 폐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원재료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가장 그 위에 있는 종목이 성일하이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일하이텍은 현재 유럽 내에서 이제 폐스크랩이라든지 배터리에 대한 원료 확보가 이루어지는 1차적인 리사이클링 파크가 있고요. 리사이클링 파크에서 추출된 원재료를 국내로 들여서 하이드로 센터에서 실제로 여기서 폐배터리에서 나온 추출물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원재료로 만드는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그 전체적인 밸류 체인에서 지금 가장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까지는 네. 선두권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좀 시험 단계라든지 이제 뭐 생산 설비를 확보한 이런 기업들 또는 이런 또 전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을 뭐 자회사를 인수했다거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면서 폐배터리에 대한 종목들이 늘어나고 그에 대한 어떤 또 작은 섹터가 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또 이에 대한 부분이 살짝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전체에서 가장 뭐 선두에 서는 부분은 좀 사실 또 아니거든요. 2차 전지 사이클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후단에서 다시 한번 좀 선순환할 네. 수 있는 구조에 가장 좀 끝단에 있다. 결국은 끝단에 있자 또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시세 연속성을 언제까지 가져갈지는 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서는 좀 보유하고 계시다가 좀 이슈가 이제 끝나는 마무리에서는 또 살짝 비중을 줄이면서 좀 조율이 좀 필요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나와주신 뭐 멘토들에게 폐배터리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보이십니까라고 하면 성일하이텍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적으로 봐서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이죠. 네. 코스모 화학이 52주 신고가 뚫면서 뭐 시세적으로는 거기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기택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오르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코스모 화학은 아시겠지만 본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나온 캐시카우로 이제 성일하이텍과 같은 도시광산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성일하이텍은 예전서부터 그러니까 뭐 노트북, 스마트폰 거기서 나오는 배터리를 가지고 이미 도시광산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이 이제 기술력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협력 업체들 완성차서부터 2차 전지 업체들까지 계속해서 앞에 전방에서 협력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는 성일하이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제 재활용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희귀금속을 추출해서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는 뭐 이제 98% 정도까지 재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이제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외에 재사용 쪽에서 좀 이제 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만한 업체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시장이 확대돼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아시겠지만 전기차에서 나온 폐배터리는
거의 성능이 70% 정도는 살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출력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폐차를 하고 그 배터리를 ESS라든가 다른 쪽으로 재사용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인선 ENT를 가지고 있는 IS 동서 뭐 이러한 업체들이 풀 라인업이 재사용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카서부터 폐차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서부터 재사용, 재활용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배터리는 지금 현재부터 한 400배 정도 많은 양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패권 다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설비 투자와 기술력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 종목보다는 숫자가 나오는 그러한 종목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에는 도움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IS 동서도 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다음 이슈는 중국과 관련된 이슈 꼽아놨습니다. 이제 뭐 이벤트적으로는 곧 중국이 뭐 양회 뭐 이런 것도 개최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아마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 초에 중국 쪽도 지금 경기 부양을 시켜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와 더불어서 중국은 이제 리오프닝을 계속 꾸준히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중국 단기 입국자 중에 코로나 그 전염자 제로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중국 관광객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수혜받는 데가 어디냐, 뭐 카지노다, 뭐 항공이다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디를 좀 더 봐야 되는지 아마도 3월 쪽이 되면 날이 좀 따뜻해지면 중국 이 얘기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염정 멘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그 PCR 검사의 의무가 3월부터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3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분기부터 중국 관광객들의 이제 인바운드 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지금 중국발 항공편에 대한 부분을 현재 주 60회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3월에는 주 100회 정도까지 거의 한 80% 이상 지금 늘리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관광객에 대한 확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뭐 관광에 대한 우리나라 관광업과 그 면세업이라든지 이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빠르게 좀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미국 관광, 뭐 다른 뭐 일본 관광객이라든지 그 외 미국 관광객들 대비해서 한번 왔을 때 쓰는 돈 자체가 한마디로 그 관광에서의 1인당 지출액이 약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거든요. 그만큼 중국 관광객들은 이제 럭셔리 관광에 대한 좀 욕구가 좀 크고 중국은 특히나 최근에 보복 소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입국자보다 특히나 뭐 일본 관광객들이라든지 동남아 쪽보다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는 이제 섹터가 일단 뭐 카지노 쪽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카지노 쪽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 수요에 대한 부분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관광객들은 일단 또 미용 관련된 이런 또 기대가 이런 그런 좀 욕구가 좀 크기 때문에 관련해서 의료 미용에 대한 또 섹터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 멘토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지금쯤 중국과 관련된 이런 섹터나 뭐 아까 말씀하신 여러 종목들에 좀 저희가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예, 물론 기본적으로 카지노, 화장품, 면세점 뭐 그리고 의류 뭐 이러한 섹터들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때 뭐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아모레퍼시픽이 5배 정도 갈 때 1년 만에 10배 나는 종목이 나타나곤 했거든요. 네네.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경쟁적으로 큰 시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당장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사실은 저희가 카지노, 화장품, 면세점을 봅니다만 거기에서 끼가 있는 어떠한 종목은 중국 인바운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세를 주는 새로운 종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테나를 좀 높이 세우고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당장은 그러한 종목이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어느 히트 상품과 중국인들이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사재기를 하는 제품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과감히 그러한 종목들을 투자해서 성과를 나타낼 좋을 기회가 큰 호재가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2013, 14, 15년도에 나타났던 시세를 보면 중국인들 인바운드 수요가 지금 그 19년도 이전보다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이 열린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 내년도까지 꾸준한 시세를 나타낼 수 있는 큰 대형 호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제주 가려고 하면 항공권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게 이제 항공사들이 제주편 항공들을 전부 지금 해외로 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 가격이 오르는 건데 그 얘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진다를 저희가 그쪽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중국 쪽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슈까지 같이 엮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마도 이것도 중국의 리오프닝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미용기기 쪽 관심 갖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봄철이기도 하고 중국 쪽 시장이 열린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은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도 올리고 좀 눈여겨보자라는 보고서도 나왔던데요. 이 얘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염정 멘토 얘기하실까요? 네, 오늘 뭐 나온 리포트는 루트로닉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제품 수출에 대한 호조, 뭐 소모품 매출에 대한 증대 등 뭐 사실 미용 의료기기 업체 전반적인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루트로닉뿐 아니고 기존의 뭐 클래시스라든지 제시티 메디칼 같은 종목들 역시도 이에 대한 같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순히 뭐 중국에 대한 수요뿐 아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중국의 인바운드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뭐 미용 관광을 올 수 있는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뭐 성형외과와 네네. 피부과들과 연계해서 이러한 좀 사업들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좀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미용기기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중에서 뭐 저도 뭐 탑픽으로 또 보고 있는 종목들은 뭐 클래시스 같은 종목인데요. 클래시스 같은 종목은 중국 수요뿐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 중에서 이제 브라질의 수요가 좀 늘어났고 여기서의 수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브라질은 연간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북미 수출이라든지 이런 여타 다른 국가들로의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한번 이게 제품을 팔고 나면 기기를 팔고 나면 이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비중이 매출이 늘어나곤 하는데 지금은 일정 부분 지금 많이 좀 기계를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의료기기 팔아놨기 때문에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의료기기 전반적인 섹터 자체가 연평균 성장률을 한 20%, 30%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특정 종목을 좀 고르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더라도 일단 성장 의료기기 쪽은 섹터가 괜찮은 되지 것 같다. 않을까라고 미용기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택 멘토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그중에 뭐 몇 개는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뭐 사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나타낸 건 저는 뭐 K-팝, K-드라마, 한류 열풍 거기에 기반을 하지 않나. 왜냐하면 뭐 저는 최근에 외국 영상을 보면 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걸그룹 같은 분들이 요즘 미의 기준이 됐나 보다. 그 해외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분들의 화장법이나 그분들이 이제 취하시는 옷들이나 패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걸그룹 분들의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화장품도 그렇고 미용 기기도 그렇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가격 경쟁력도 있지만 우수한 품질도 있고 그리고 유명인들을 내세운 그런 그 마케팅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미용 의료기기가 연평균 25%에 달하는 만큼 성장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7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 133% 정도 오른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도에도 이러한 올해도 작년보다도 더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올해 영업이익 네네. 같은 경우는 이제 600억에서 700억대, 아니 500억대에서 700억대로, 600억대로 올라가고 내년도에 700억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세는 신제품과 소모품을 동반한 성장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이게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인가를 놓고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유럽과 미국 쪽에서 판매를 너무 잘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앞으로 시장 확대가 더 있고 중국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미용기기 이런 것도 중국을 기대해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네요. 네, 북미나 유럽 이런 쪽에서도 실적이 좋다고 하시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 저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하고 이슈는 여기서 점검을 마치고요. 두 분의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염정 멘토의 오늘 관심주는 대주전자 재료를 가져오셨네요. 대주전자 재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배터리의 질적 개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기택 멘토께서는 큐브엔터 아이돌 흥행성 레벨업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주전자 재료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2차 전지 소재단에서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결국은 배터리 가격을 인하할 수 없다면 질적에 대한 개선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주행 거리라든지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음극재 쪽에서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도입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주전자 재료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매출액 비중에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한 20% 내외로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2023년, 지금 2023년이니까 24년도부터의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네. 눈에 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흑연으로만 되어 있는 음극재에다가 실리콘의 비중을 한 5에서 10% 정도를 좀 첨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부분에서 충방전 속도를 좀 빠르게 한다든지 그리고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소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에 대한 부분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의 캐파를 지금 2020년도에는 2,000톤에서 3,000톤 내외 수준인데요. 2024년도에는 1,000톤, 2025년 10,000톤, 그리고 2025년도에는 2만 톤까지 한 4-5배 정도의 확장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2024년 정도부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 다른 2차 전지 소재단에 비해서 지금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부분은 사실 주가가 최근의 흐름을 조금 좀 다소 좀 천천히 좀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대주전자재료 역시 뭐 음극재 쪽, 양극재 쪽이 먼저 간다면 음극재 쪽에 대한 질적 향상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둔다면 대주전자 재료도 좀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 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좀 뚫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선에 대한 돌파를 통해서 12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8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고 손절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큐브엔터는 이기택 멘토에게 듣겠습니다. 예, 뭐 작년 뉴스를 찾아보시면 작년 말에 미 타임 선정에서 K-팝 베스트 앨범 등극을 한 게 큐브엔터의 여자 아이들입니다. 이 기사가 왜 중요하냐면 큐브엔터가 드디어 이제 기획력을 가졌고 IP를 가졌다, 막강한 IP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 아이들의 이제 따라서 외형 성장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고요. 작년도에 드디어 1,000억 매출 넘었고. 그리고 작년도의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이 60억 정도였는데 이제 70억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1,700억 정도 매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2배를 넘어서 16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기반한 것은 사실은 여자애들도 있지만 올해는 새로운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선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모멘텀을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멤버 중에 중국인이죠. 우기가 중국 내 화장품 CF를 찍었는데 그 외에도 다수의 CF의 러브콜을 받고 있어서 음원이라든가 그리고 공연 이외의 기타 수익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공연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제 3월 지나서 상반기 안에 새로운 음원이 나타날 텐데 그때 공연과 음원 수익이 큐브엔터에 본격적으로 네.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같이 모멘텀 공백기에 충분히 눈여겨보실 만한 연예기획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목표가하고 손절가 어떻게 보면 되나요? 예, 뭐 실적을 따라서는 네. 전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 고점이
29,800원이었는데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 17,000원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하고 큐브엔터 관심주로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